삼성전자의 주가가 과연 얼마까지 빠질 것인지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관계없이 매일 한 주씩 사는 겁니다. 누적 수익률은 이 기간 31%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요. 글로벌 공급망 변목 현상 역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헝다그룹 관련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됐죠. 갑작스럽게 홍콩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시아 증시를 강타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 주식 삼성전자 역시 올해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한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증시 하락이 지속이 되면 투자자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를 싼 값에 매수할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미 주식 비중이 꽉 차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유 현금이 있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를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과연 이렇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떻게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하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의 주가가 과연 얼마까지 빠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얼마까지 삼성전자가 빠질 것이다 라고 예단할 수는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MDD입니다. 맥스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서 내가 그 주식을 최고점에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가 대비 하락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지난 30년간 주가 차트와 같은 기간 MD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주가 차트고요. 회색 영역이 바로 MDD입니다. 우측입니다. 1998년 이때 삼성전자의 MDD가 무려 마이너스 70%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면 분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빠질 수 있을 것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 70%로 정해야 될까요? 삼성전자의 30년을 크게 투자 기간별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바로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도, 그리고 최근 10년입니다. 자, 1990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은 아무래도 가전이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983년에 처음 진출을 하고 1990년도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시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모델이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IMF와 같은 역사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가가 무려 고점 대비 70%가량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때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들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이 나죠. 그래서 이때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더 탄탄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역대급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MDD가 마이너스 40% 내외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10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마트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하만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전장 이쪽 사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이쪽 부분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와 같은 역대급 위기가 찾아와도 MDD가 마이너스 30% 내외로 제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라는 기준은 MDD 마이너스 30% 정도. 자, 그 정도로 잡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앞으로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MDD를 마이너스 30% 내외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 즉 마이너스 15%.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 대비 15%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자,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어떨까라고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분할 매수 구체적인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MDD가 마이너스 15% 이하시, 고점 대비 15% 이상 빠지면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관계없이 매일 한 주씩 사는 겁니다. 자, 반대로 MDD가 마이너스 15%가 안 돼요. 고점 대비 15% 덜 빠졌어요. 그렇다면은 그때는 매수하지 않고 그냥 보유를 합니다. 기존의 포지션을. 그리고 이러한 포지션은 언제 종료가 되느냐? MDD가 0%일 때, 즉 정고점을 완벽히 회복된다 라고 한다면 이때 포지션을 청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삼성전자를 매매했다 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성과를 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수 구간은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주가와 평균 매수 단가, 누적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주황색 선이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회색 선이 이렇게 매수했을 때 나의 투자 원금 대비 누적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같은 기간 투자 금액, 그리고 보유 수량입니다. 자, 그래서 1차 매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총 투자 기간이 80일, 영업일 기준이니까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고요. 누적 수익률은 이 기간 31%입니다. 투자 수익금은 크지가 않아요. 한 20만원 정도인데 그 이유는 MDD가 마이너스 15% 이하인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한 40주 정도 매수를 했고 투자 금액도 한 6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 포트의 최대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7%입니다. 2차 매수 구간은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때 투자 기간은 129일, 영업일 기준이니까 약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되고요. 이때 누적 수익률 19%, 투자 수익은 13만 2천원입니다. 이때 역시 삼성전자 투자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그만큼 15%보다 더 빠진 날이 별로 없었다. 자,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기간에 내 포트의 최대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3차 매수 구간은 좀 달라요. 이때는 상당히 투자 기간이 깁니다. 2013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년이 넘어요. 근데 이때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장기간 박스권이었습니다. 한 2만 한 2천원에서 3만원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스마트폰 사업부가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같은 기간 반도체 사업 부문에서도 이렇다 할 성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5년 이때는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고 유럽도 역시나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글로벌 증시가 몸살을 앓았던 시기입니다. 이때 분할 매수를 한다 라고 한다면 투자 기간이 총 778일, 영업일 기준이니까 3년이 조금 넘고요. 누적 수익률이 26%입니다. 투자 수익은 312만 원이에요. 앞서 1차, 2차와 비교했을 때 투자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장기간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보유 수량을 늘린 것이죠. 그래서 총 한 450주 정도 매수를 했고 투자 금액도 1,200만 원이 넘습니다. 4차 매수 구간 역시 투자 기간이 길었습니다. 498일, 영업일 기준이니까 약 2년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적 수익률은 26%, 투자 수익은 413만 원, 가장 높습니다. 이때 역시 상당히 긴 기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보유 수량이 계속해서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5만 7천 원 정도에서 3만 원대 중후반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포트의 최대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70%까지 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5차 매수 구간입니다. 바로 코로나 위기가 발생했을 그 당시죠. 자, 이때 투자 기간은 총 168일 정도예요.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24%, 투자 수익은 86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최대 발생했던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11%.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DD 마이너스 15%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 손실은 마이너스 11%로 한정이 되는, 자,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MDD 마이너스 15%, 자,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한다. 그리고 정고점을 회복할 때 포지션을 청산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난 10년간 총 5차례 매수 구간이 발생을 했고 수익률은 한 20%에서 30%. 근데 투자 기간이 짧을 때는 한 3개월인데 길 때는 3년까지 걸렸어요. 자, 그래서 투자 기간이 너무 긴 게 단점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 그렇다면 누적 수익률이 정고점을 회복했을 때 그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수익률이 10%를 달성했을 때, 자, 그때 청산한다 라고 한다면 과연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로 짧아지는지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매수 차수별 누적 수익률 10% 도달 기간입니다. 1차 매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을 때 38일 만에 누적 수익률 10%에 도달을 했습니다. 2차 매수 구간은 50일. 자, 3차 매수 구간이 투자 기간이 3년이었죠. 자, 근데 누적 수익률 10%일 때 포지션을 청산한다 라고 했을 때는 71일로 단축이 됩니다. 이게 영업일 기준이니까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그 정도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차 매수 기간 역시 투자 기간이 2년 정도 됐는데 누적 수익률 10%일 때 청산한다 라고 한다면 52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5차 매수 구간 역시 비슷한 57일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투자 기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이 싫다 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누적 수익률 10% 정도 도달을 하면은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자,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막 하락해서 MDD가 마이너스 15% 이하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또 한 번의 수익 실현 기회를 맞을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의 MDD가 마이너스 30%였습니다. 그래서 MDD가 마이너스 15% 이하일 때, 자, 그때 매일 한 주씩 분할 매수를 한다. 그리고 MDD가 0%, 즉 정고점을 회복했을 때 포지션을 청산한다 라고 했을 때 누적 수익률은 구간별로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기간은 짧으면 3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대 나의 포트의 평가 손실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7% 정도로 산출이 되었어요. 자, 근데 투자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포지션의 누적 수익률이 10%일 때 청산한다 라고 한다면 도달 기간이 짧으면 2개월에서 길게는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확실히 좀 투자 기간이 단축이 되었죠. 자, 근데 이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3차 매수, 4차 매수 시기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이 걸렸어요. 자, 근데 이런 오랜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보유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 시점에 도달했을 때에는 확실히 투자 수익금도 컸습니다. 자, 반면에 누적 수익률 10% 도달했을 때 바로 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청산 시기는 짧아질 수 있을지언정 대신에 투자 수익금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분할 매수법, 최초의 가정이 뭐였죠? 삼성전자의 MDD를 마이너스 30% 수준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앞으로도 현재 수준을 최소한 유지할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악화되고 경쟁력을 잃어간다 라고 한다면 MDD는 마이너스 30%가 아니라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이 잘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삼성전자 말고 우상향 할 것이라는 확신하는 그런 종목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아무쪼록 삼성전자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